프리미어리그 시즌이 끝났고 이번 시즌 결산을 여러 방식으로 좀 해볼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뽑아봤습니다.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골키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키퍼는 3명의 후보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빌라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맨유의 안드레 오나나, 토트넘의 비카리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저는 에밀신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나나는 맨유를 많이 살려주긴 했지만 초반에 헤맸던 시기가 있었고, 비카리오는 세이브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발밑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4위까지 올라간 것도 제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를 정한 데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왼쪽 풀백입니다. 왼쪽 풀백에서 제가 생각했던 후보는 리버풀의 로버트슨, 토트넘의 우도기, 맨시티의 그바르디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데니 로즈 이후에 이렇다 할 토트넘의 왼쪽 풀백이 없던 와중에 우도기가 합류하면서 제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고, 거의 토트넘 공격수처럼 활동하면서 상대팀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했습니다. 이 공격 방식이 약간 토트넘의 시그니처 공격 방식이 되었죠. 그리고 수비 커버도 열심히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전술을 잘 구현해줬습니다. 로버트스는 올 시즌 부상과 클롭이 고메즈를 자주 기용하면서 리그 23경기밖에 소화하지 않아서 리그 베스트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은 막판에 갈수록 치고 올라왔지만 시즌 초반에는 좀 헤매는 모습이 있어서 우도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센터백 두 자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은 반다이크입니다. 올 시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코나테, 마팁, 칸사 등 센터백 파트너가 많이 바뀌는 와중에도 꾸준한 기량을 유지하면서 플레이했던 반다이크입니다. 기본적인 수비력, 롱킥, 리딩 능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은 살리바입니다. 리그 정경기 선발 출전, 정경기 풀타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아스날의 후방을 든든히 지켜줬습니다. 기본적인 대인 수비 능력도 좋고 속도, 빌드업, 피지컬 등 대부분의 수비수로 갖춰야 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큰 육각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내내 부상 없이 출전했다는 것도 아스날에게 아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센터백에서 고민했던 후보는 반더벤, 마갈량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반다이크와 살리바를 뺄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풀백은 베나이트입니다. 원래는 센터백으로 온 선수였지만 아르테타 아래서 우풀백으로 변신했고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사카, 외대고로, 화이트로 이어지는 오른쪽 라인은 리그 최고의 오른쪽 공격 라인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고민했던 후보는 리버풀의 아놀드, 토트넘의 포로가 있습니다. 근데 아놀드는 시즌 중반에 부상으로 공백 기간이 길었습니다. 토트넘의 포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화이트에 비해선 아쉬웠죠. 그 다음은 미드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입니다. 로드리는 감히 전 세계 수비형 미드필더 중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가 아주 간결하고 패스미스 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패스가 그냥 기계 그 자체인 선수이고, 지금 맨시티 축구가 많은 전환이 일어나고 많은 패스를 바탕으로 소유하는 축구를 하는데 거기서 로드리의 역할은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바꾸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는 올 시즌 리그 베스트로 불리기에 정말 손색 없는 활약을 했습니다. 파티가 없었을 때는 원볼란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조르지니와 함께 투볼란치 역할을 할 때도 있었고, 파티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위쪽에서 8번 역할도 잘 수행했습니다. 단지 수비력만 있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적인 재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진짜 뛰어나서 경기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높습니다. 라이스의 진짜 장점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기량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슈퍼스타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드필더 세 번째는 아스날의 마르틴 외데고르입니다. 이번 시즌 정말 완벽한 현대형 공격형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할 때 나오는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메이킹은 물론이고 전방 압박 시 높은 전방 압박 강도와 미친 듯한 수비 가담을 보여줬습니다. 가끔씩 만들어주는 직접 득점까지 완성형 공격형 미드필더 그 자체입니다. 미드필더에서 좀 아쉽게 넣지 못한 선수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첼시의 카이세도,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즈 정도가 있겠네요. 다음은 왼쪽 윙어 보겠습니다. 왼쪽 윙어는 맨시티의 필포든을 선정해봤습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를 우승으로 이끈 두 선수 중 하나입니다. 로드리와 함께 맨시티를 멱살 잡고 끌고 나갔던 선수죠. 이선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멀티성에 강력한 중거리 슛을 보여했습니다. 그리고 포켓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서는 플레이로 밀집 수비를 깨는 것들과 완벽한 신체 밸런스까지 좋았죠. 올 시즌 19골 8어시를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 27개로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진정한 맨시티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른쪽 윙어는 첼시의 콜 파머로 선정해봤습니다. 콜 파머 FC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파머는 대단했습니다. 오른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윙어라서
우풀백 귀스토, 제임스와의 호흡도 좋았습니다. 괜찮은 타락방 능력에 좋은 볼 컨트롤 능력, 그리고 순간적인 재치로 상대방을 제쳐내는 능력도 있죠. 패싱력도 엄청 좋고 공격 흐름을 읽는 능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공미로 출전하면서 멀티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22골 11어시라는 엄청난 기록이 이걸 증명하죠. 윙어에서 고민했던 선수는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로 선정했습니다. 올리 와킨스라는 선수와 매우 고민했지만 어쨌든 스트라이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득점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리그 27골은 결코 쉽지 않은 수치이며 홀란드의 존재만으로 상대방 수비진에게 엄청난 위협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올리 와킨스도 엄청 잘하긴 했지만 19골 득점을 했습니다. 순수 득점으로만 따져도 파머에게 밀려서 저는 홀란드를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만의 베스트 11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은 하루 되세요.